안녕하세요. 닥터 세이렌 TV 임기표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에 관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선별적인 정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선별적인 정성과 적극적인 정성을 안다면 성형 의료계를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내용이 뭘까요? 아이가 다쳐서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어떤 정성을 기대해야 할까요? 성형 피부 시술 비용 과연 비쌀까요? 성형 의료계를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정성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일반적인 정성, 선별적인 정성, 적극적인 정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상적으로 쏟는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성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성입니다. 식당에서 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식당 내부의 위생 상태라든가 음식 맛이나 곁들인 반찬을 보면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죠. 집밥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음식 가지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엄마의 손맛과 정성이 있게 맛있는 거지요. 의료적인 부분에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안면 거상술은 얼굴과 목주름을 당기는 고난이도의 수술입니다. 바로 10년 젊어진다는 백텐 수술, 리프팅 수술이죠. 안면 거상술에 있어 일반적인 정성이란 안면 거상술 위에 준비하는 과정, 즉 수액 놓을 때 주사 바늘을 아프지 않게 놓고 오염되지 않게 수술 세트를 푸는 과정, 수술할 때 통증 없게 수면 마취하는 과정, 이러한 통상적으로 쏟는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에 수액을 맞아본 경험이 있을까요? 톤 있게 묶는 것부터 섬세하고 부드럽게 하며 환자를 대하는 말투부터 정성이 느껴집니다. 주사 바늘도 들어간 듯만 듯하여 여기서는 안심이 되고 편한 수술이 되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듭니다. 바로 일반적인 정성입니다. 한편으로 고무줄 묶는 것부터 거칠며 준비되지 않는 마음에 갑자기 주사 바늘을 찌르는 거며 테이프도 툭툭 붙이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다고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톡스 맞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땀 한 땀 부드럽게 벼려 있게 놔줍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정성이란 큰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숨어있는 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조그마한 감동을 느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별적인 정성은 무엇일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선별적인 정성은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성이라 하였어. 안면 거상술 때 속 봉합을 잘한다든지 흉터가 안 생기게 좀 더 가는 실을 사용하며 좀 더 촘촘히 봉합하는 그런 종류입니다. 볼살을 갸름하게 하기 위해서 안면 미세 지방 흡입술을 시행합니다. 이런 결과로 좀 더 얼굴 윤곽과 팔자주름을 개선해주고 볼 처짐이 둔화됩니다. 선별적인 정성은 어머니가 정성으로 점심 도시락을 준비할 때에 달걀 후라이 하나 더 넣는 거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남들은 모르는 정성을 추가하는 것이 선별적인 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할 때에 예를 들어 본다면 부드럽게 넣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천천히 꼼꼼히 눈썹이 처지거나 올라가는 것 없이 위치를 맞추어 한 땀 한 땀 놔주는 게 선별적인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정성입니다. 어떤 확고한 목적과 사명감을 가지고 쏟는 적극성이 가미된 정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귀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안면 거상술 시 일부러 신경을 안 쓴다면 칼귀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귓볼이 떨어져서 칼귀가 안 되게 고정 봉합을 단단히 이중으로 하는 것이며 칼귀 모양을 예방하고 귀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정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자녀들 위해 엄마가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자체는 적극적인 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적극적인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위와 같이 모든 정성은 감동과 연결됩니다. 감동이 있어야만 정성인 거죠. 그러면 의료적인 면에서 선별적인 정성과 적극적인 정성,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아이가 다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내 아이가 넘어져서 얼굴이 찢어져 눈덩이에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겠지요. 응급실에서 바로 처치해주면 좋겠지만 응급실 상황을 보면 우선적으로 봐줄 상황이 아닙니다. 아이가 피 좀 나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응급실은 총각을 다투는 환자로 정신이 없는 곳이죠. 지금 긴급으로 시입혈 상황이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등 최소 3일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또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도 해야 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복통이 와서 바닥에 뒹구는 사람도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소운 타고 절박하지만 알아줄 사람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7세 이하 어린아이라면 단순 얼굴 봉합이라도 전신 마취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하는데 잡아줄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전신 마취한다면 검사하며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꼬박 밤을 새고 나니 이번에는 외래로 오랍니다. 이건 순전히 의사의 선별적인 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봉합해야 하며 어쩌면 적극적인 정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꼭 저 어린아이를 잘 꿰매 주어야 하겠다는 정성어린 마음. 그러나 이건 정책상의 문제, 즉 보험수가나 의료 환경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응급실 가서 엑스레이 확인과 드레싱으로 상처만 치료합니다. 봉합해주면 좋지만 봉합이 안 된다면 다음날 근처 성형외과나 안과에 가서 봉합을 해도 됩니다. 보통 큰 출혈이 없다면 24시간 정도는 괜찮기 때문이죠. 보기는 대단히 보여도 봉합으로만 본다면 간단한 일일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성형외과에서 수술실에서 차분히 더 잘 꿰매어 흉터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정성을 기대하는 닥터 한 분을 알고 계신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선별적인 정성을 기대하는 클리닉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성형외과 찾아가도 예약 환자로 바쁘기 때문에 안면 봉합 환자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입니다. 예약 자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소아 환자는 전신 마취를 핑계로 다시 큰 병원으로 가라 합니다. 이건 도돌이표가 되는 거지요. 그럼 내 아이가 얼굴을 다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이고 선별적인 정성을 기대하는 성형 봉합 수술해주는 병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주변 성형외과나 안과에 전화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봉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바쁘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다쳤는데 혹 몇 시에 가면 봉합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선별적인 정성을 기대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반적인 정성은 비용 지급이 없지만 선별적인 정성과 적극적인 정성, 이 두 가지 정성은 애석하게도 공짜가 아니며 서비스 가격과 비례하여 이를 비용 비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 하나를 써도 좀 더 좋고 가는 실은 선별적인 정성이며 꼼꼼한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적극적인 정성이 포함되어 당연히 가격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선별적인 정성과 적극적인 정성을 이해한다면 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한 이해와 성형 의료계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정성을 기대하는 닥터 세렌TV 임기표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